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위생사 시험 과목 중 위생곤충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위생곤충학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잠깐만 조금만 곤충학에 대한 그런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 시험에 필기와 실기 두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위생곤충학이. 위생곤충학은 아마 보건이나 위생, 식품, 환경 쪽을 전공하셔서 시험 자격이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소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껄끄러운 과목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거의 모든 응시생들이 이 위생곤충학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곤충학이 가장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을지, 최소한 곤충학은 확실하다, 이런 말을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곤충학도 범위가 넓고 깊이는 좀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학을, 위생곤충학, 특히나 위생곤충학이라면은 위생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곤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곤충학이 아니라 딱 위생곤충에 한정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해충학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항상 주인공은, 이 위생사 시험에서 주인공은 사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학, 손해할 때 해죠. 그 해충학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해충이 끼치는 피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질병을 전파하는 거, 두 번째는 기계적인 외상, 물거나 흡혈을 하거나 가렵게 만들거나 붓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이건 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건데, 누슨스라고 하는데, 이게 귀찮음, 성가심. 벌써 누슨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왔는데, 이 누슨스는 영어 단어거든요. 이게 귀찮음, 성가심, 이런 단어인데, 곤충학도 위생학과 마찬가지로 용어, 단어, 이 뜻만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정립해 나가면 정말 쉬운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곤충학은 정말로 우리 구구단 외듯이, 그쵸? 파리가 매개하는 질병,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 벼룩이, 빈대가 사람에게 끼치는 유형, 끝. 그 다음에 곤충의 기본적인 구조, 곤충의 특성, 곤충의 히스토리, 요 정도만 체크하면은 거의 틀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에서는 중요한 거, 곤충학은 실기가 있잖아요. 실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를 보고 푸는 그런 필기, 오지선다 문제인데, 이 실기는 어떻게 우리가 교재에서 못 보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5, 6년 전서부터 제가 곤충학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제발 교재에 있는 그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인터넷을 찾아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그때 제가 구글링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구글링을 해서 많은 사진을 찾아봐야 한다. 왜? 실전 위생사 시험에서, 실기 시험에서는 교재에 없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한간에는 구글링을 많이 해야지 실기 시험에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열림위생사 교재는 자랑입니다. 대놓고 자랑인데, 곤충학에서는 구글링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해서 나오름직한 이미지, 사진들을 다 찾아서 책에 수록을 꼼꼼히 했고, 특히나 시험에 나올 만한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기상청, 이런 데서 교육이나 홍보자료, 보도자료에 사용하는 그들의 직직 사진이죠. 그런 사진들을 다 모으고,
WHO의 곤충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진, 다른 그림 검색, 다른 교재에 사진 보실 거 없이 우리 실기 교재에 있는 곤충학 그림만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그 정도 정보와 자랑 말씀을 드리고 730페이지의 필기 730페이지 위생곤충학의 개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곤충학의 용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학명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예, 한자로 이루어진 용어들. 학명은 뭐 외우기가 쉽지가 않고 정말 가끔 한 5년은 시험에 한 문제도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학명은 나중에 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충학, 곤충학, 위생곤충학, 다른 말로 우리 교재 보면 뭐라고 돼 있다? 절지동물 또는 의용곤충학 이런 말도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의용할 때 의는 의사, 의원 할 때 그 의자거든요. 의학할 때 의자인데 절지동물, 절지동물, 의용곤충학 이 말은 다 뭐냐 하면은 예, 위생과 관련이 있는 그런 벌레들에 관한 공부다. 절지동물이 뭡니까? 마디마디로 이루어져 있는 동물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사람이나 일반 동물이나 조류나 어류나 이런 애들 마디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곤충만 마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절지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전부 다 옛날에 한자로 이루어진 그런 용어들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금 까다로운 건 뭐냐면 곤충학에 사용되는 한자 용어들은 흔한 한자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제가 단연간에 검색으로 다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내나 똑같은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진도가 조금 느릴 수 있겠지만 용어 하나하나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필기를 해두시면 나중에는 정말 빛의 속도로 진도가 나가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반복이 되니까. 반복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이론 없고요. 그저 반복. 용어의 개념. 자,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절지동물이란 말이 첫 줄에 나오고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죠? 머리, 가슴, 배. 이거를 다른 말로 두부, 머리 두자 써서 두부, 흉부, 가슴, 흉부에 깔 때 흉, 그 다음에 복부. 두흉, 복부로 나뉘어지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말 같으니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는 두부, 흉부, 복부. 곤충의 특성. 근데 두흉부와 복부로 이루어져 있는 절지동물도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머리, 가슴, 배. 얘는 두토막, 얘는 세토막. 대충 썼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 어떻게 날개 있고 날개 밑에 다리가 세 쌍 이렇게 있고 오늘 그림 되죠? 자, 이게 곤충의 기본 형태. 근데 이렇게 두토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누구죠? 거미강. 거미강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머리 가슴이 조금 크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다리가 네 쌍이죠. 그래서 거미강에 또 뭐가 있죠? 거미도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진드기. 찐득이라고 읽으면 속어 같죠? 진드기입니다. 진드기. 잘 아시는 공중보건학 시간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잘 나오는 뭐죠?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일으키는 작은 소 참진드기. 항상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 7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예에 의한, 이게 별명이 뭐였죠? 살인진드기. 그렇죠. 들어보셨죠? 2015년, 14년부터 갑자기 떠가지고 법정 감염병에 들어갔잖아요. SFTS가. 예. 공식적인 이름은, 얘의 본명은 작은 소 참진드기예요. 자, 작은 소 참 진드기가 아니에요. 그쵸? 모르는 사람들은 작은 소 참 진드기, 왜? 진드기를 띄어서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고 작은 소 참진드기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진드기가 참진드기 있고 물렁진드기가 있고 그 참진드기 중에서 작은 소 참진드기. 또는 질병관리청에서는 또 다른 명칭을 쓰게 돼요. 같은 건데 작은 소 피 잘라서 작은 소 피 참진드기. 같은 용어. 그러니 어떻게 위생해충학인데 위생해충에는 곤충도 들어가지만 거미 쪽도 들어간다. 독거미들도 있고 그리고 거미강에서는 진드기가 흡혈을 하잖아요. 흡혈을 하면서 이런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곤충의 종류, 곤충의 특성,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일으키는 피해 이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제할 거냐. 구제는 구해내는 게 아니라 레스큐가 아니라 킬이죠. 킬, 죽이는 거죠. 쥐약이 쥐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쥐를 죽이자고 놓는 약인 것처럼 구제하는 방법,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그 정도만 체크하면 곤충학은 틀릴 게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기가 몇 가지 있고 이해해서 유추해야 될 부분이 몇 개 있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머리, 가슴, 배, 두부, 흉부, 복부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쌍의 다리, 그 다음에 유시곤충의 경우, 유시는 또 뭐야? 있을류, 날개시자예요. 날개시.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 거를 바라진 마시고 일단 뜻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시는 날개가 있는 곤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벌레들이 날개 있는 애들 있고 없는 애들 있고 그렇잖아요. 파리는 날개가 있는 유시곤충이죠. 모기 유시곤충, 벌. 날개가 없는 애들은 뭐 개미도 있고 이런 애들도 날개가 없죠. 벼룩도 없죠. 날개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그런데 아무튼 있으나 없으나 간에 세 토막으로 구분되고 날개 두 쌍, 다리 세 쌍. 쌍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니까 날개가 4개, 다리가 6개. 다리가 4쌍, 8개면은 거미강. 그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외골격.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뼛속에 살찌는 애들이라고. 그쵸? 다른 동물들은 다 피부, 근육이 바깥에 있고 뼈가 안에 있는데 곤충들은 외골격이 있고 그 안에 살이 차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뭐 애벌레, 번데기 여러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되어 있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보시면 모든 동물종의 80%를 차지하고 막 있는데 공생관계가 있는 곤충들. 이건 익충이라고 하죠. 익충. 이익을 주는 해충. 곤충. 근데 질병을 매게 하는 그 옆에 있는 거. 이건 해충 있죠. 피해를 주는 곤충. 그래서 한 5줄쯤 내려보면 위생해충학은 뭐다? 해충에 대한 생물학화, 위생학, 보건학, 위생공학 광범위한 분야가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분야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딱 곤충학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피해의 유형, 구제 방법.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곤충학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기 준비는 실기 교재를 보면서 걔네들의 형태. 근데 형태만 딱 보여주고 이게 무슨 곤충이냐 이런 식의 1차원적인 문제는 요즘 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뭘로 할까요? 폐타이어가 쌓인 야적장, 그 다음에 빈 화분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고 쓰레기
더미에 참식행 같은 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나 이런 흙탕물이 고여 있으면 어떤 해충을 우려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모기의 유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만 응용해서 보면 되는. 근데 그 그림에 나오는 힌트,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정답을 유추해내야 될지, 우리 교재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교재에도 없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힌트, 초점을 어디다 잡아가지고 답을 이끌어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31페이지 보시면 분류가 있죠. 아시아 옛날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생물계를 나누는 그 단계, 거기서 간단하게 목과 과를 보는 겁니다. 바퀴, 노린재, 이, 파리, 벼룩, 벌, 진드기. 진드기 쪽은 큰 진드기, 좀진드기. 큰 진드기는 틱이라고 하고 좀진드기는 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큰 진드기는 방금 썼었던 참진드기 종류가 있고 공주진드기가 있어요. 이 공주진드기가 물렁진드기예요. 참진드기는 영어로 하드틱이에요. 여기서 참자는 단단하다는 뜻으로 쓰였고 공주진드기는 소프트틱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물렁진드기라고 쓰기도 해요. 같은 겁니다. 물렁진드기, 공주진드기, 소프트틱. 참진드기, 하드틱 같은 거고. 좀진드기는 다른 말로 응애라고 돼요. 응애. 아, 응애예요. 그 응애.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응애라고 하는데 이 응애는 이게 한자거든요. 근데 이 응애는 우리가 아는 옴 올랐다고 하죠. 과거에 불결한 숙박업소 이런 데서 잠을 자고 그러면은 청소 잘 안 한 이런 숙박업소에서 자면 옴이 올랐다고 해서 이 옴이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진드기 종류입니다. 또 먼지 진드기 아시죠? 진먼지 진드기,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는 없었어요. 왜? 과거에는 일교차도 크고 겨울도 되게 춥고 겨울에 난방을 해도 추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겨울에 다 죽었었거든요. 바퀴건 뭐 이런 곤충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한 20-30년 전서부터는 아파트가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가 고급이 되면서 어떻게 예전에 상상도 못하던 여름철에도 실내에서 거의 뭐 잠옷바람으로 생활할 수, 겨울철에도 잠옷바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겨울. 그러니까 습도도 높고 환기가 안 되니까 잘 안 식히니까 추우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도 항상 실내 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 아토피.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뭐 초등학교에 전교생의 한 3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없었어요.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그랬는데 진먼지 진드기, 바퀴벌레 이런 것들로 인한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 환경성 질환이 생겼고 또 집진드기, 먼지 진드기 여기 빠져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모낭충이라고 하죠. 모낭충. 이건 그냥 커먼 네임 관용명이고 모낭 진드기 이런 종류들이 아주 작은 미소 진드기입니다. 혐경 정도로 봐야지 보일 수 있는 애들. 땀샘에 모낭에 처박혀가지고 피부병을 일으키는 애기 때문에 그 모낭에 이렇게 여기 파묻혀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의 진드기 형태인데 얘네들은 생긴 게 이렇게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리가 숏다리가 이렇게 6개나 있어요. 그 모낭이 딱 파묻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는 환경에 따라서 생김새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벌, 벼룩이 있는데 벼룩은 구분을 질치와 무질치로 여기서 질치, 무질치의 치자는 치과할 때 치자예요. 치아. 사실 치아는 아니고
털 같은 거가 이제 외부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모양이 삐죽삐죽한 치아 같다. 근데 영어로는 이 질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로 또 표현을 했어요. 뭐죠? 이거는 컴이죠. 컴부 아니고 컴이죠. 이거 뭐 빛이죠. 빛. 머리 빗는 빛. 빛 모양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살짝 감이 오시죠. 이제 그림 보시면 아 이거를 한자로는 치아로 표현을 했고 영어로는 빛처럼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위에 있는 파리죠. 파리목에 환봉, 장각, 단각 이게 다 뭐냐면 다 한자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용어만 찾아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다 용어 설명을 교재에서 하려면 교재가 더 두꺼워질 거예요, 아마. 그러니 지금 용어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쉬워지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환봉, 장각, 단각은 뭐냐면 더듬이라고 하면 완전 쉽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는 안테나라고 합니다. 더듬이의 모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파리목에 속하는 여러 가지 곤충들이, 날개 달린 곤충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구분을 뭘로 한다? 더듬이 모양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곤충학자들은 더듬이 하나를 주워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더듬이를 보고 어떤 곤충의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환봉암호가 뭐다? 환봉은 환은 아까 잠깐 나왔죠. 환은 동그랗다는 뜻이죠. 네, 봉은 뭐죠? 곤봉할 때 봉.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볼링핀 같은 그런 봉을 생각하시면 되고 장각과 단각은 뭐냐면 장각은 말 그대로 긴 뿔, 단각은 짧은 뿔. 그래서 장각암목은 더듬이가 짧은 애들, 장각은 긴 애들, 단각은 짧은 애들. 요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낯설고 처음 보는 단어지만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나중에는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환봉암목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리가 속하고 장각암목에는 모기가 속해요. 아, 파리와 모기가 다 파리목에 속하는구나. 그런데 지파리, 검정쉬파리, 채채파리는 환봉암목에 곤봉처럼 생겼구나. 더듬이가. 모기는 더듬이가 길구나. 짧은 더듬이를 갖고 있는 애들은 등에가 있구나. 등에는 파리처럼 생겼는데 흡혈을 한 애들도 있고 안 한 애들도 있고 등에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린재가 있고 노린재는 우리말이거든요. 순우리말인데 이 노린재는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 방구벌레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왜 갈색에 납작한 날벌레인데 좀 야위하게 생겼죠. 생긴 표정이 그 야외 화장실 방충망 같은 데 붙어 있는데 방구 냄새를 뿜으면서 도망가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우리 실기교재. 걔네들이 대표적인 노린재거든요. 근데 노린재 중에도 걔네들은 그래도 냄새만 풍기지 흡혈하거나 뭐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닌데 흡혈하는 노린재 중에 치명적인 질병을 전파하는 노린재가 있어요. 뭐 그런 특징적인 거. 한두 가지 알면 되고. 바퀴는 뭐 아시죠? 바퀴벌레는 뭐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익숙하진 않죠? 저희 집은 바퀴벌레는 없어요. 다른 더 흉악한 게 나와서 바퀴벌레쯤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매년 저희 집에 나오는 곤충 얘기를 해충 얘기를 해드리면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학교건 학원이건 간에 아무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바퀴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퀴의 종류는 수백 종 이상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퀴는 통틀어서 수천 종이 될 텐데 딱 4가지만 가주성 바퀴라고 합니다. 가주성 바퀴. 집에 거주하는 바퀴.
그죠? 집 갇혔어. 집에 거주하는 바퀴. 그게 해충이잖아요. 산이나 들에 있는 애들은 익충이에요, 익충. 왜? 썩은 나무 갉아먹고 동물의 하체 분해해주고 이런 분해자로서의 바퀴벌레는 익충인데 집에 거주하는 바퀴는 질병을 옮기죠. 그래서 가주성 바퀴 4가지만 기억하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731페이지 표 밑을 보시면 개념,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그런 절지동물. 자, 발달사. 최근에는 2, 3년 내에는 요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과거에는 가끔씩 나왔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제가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거든요. 파리가 흑사병을 전파한다. 모기가 말라리아나 황열을 전파한다. 그 다음에 사상충이라고 하는 미소 기생충을 전파하는 모기에 대해서 발견한 사람이 맨슨이다. 노트다. 그 다음에 로스다. 로스는 그 유명한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래서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 이름과 업적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되게 쉬운 문제일 거고. 그 다음에 시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흑사병을 전파하는 벼룩을. 그리고 지금 처음 나왔지만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우리 곤충학 과목에서 거의 주인공이죠, 주인공. 예.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보였던 곤충입니다. 그냥 얼룩날개 모기 아니고, 그냥 중국 모기 아니고, 중국 얼룩날개 모기 해야지 맞는 명칭이 됩니다. 한 글자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중국 얼룩날개 모기, 말라리아, 다른 말로 학질이라고도 하죠. 다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어 싸움이에요, 곤충학은. 그래서 비슷한 용어, 같은 용어, 같은 뜻을 가진 다양한 용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얼룩날개 모기와 쌍벽을 이루는 조연이 있죠. 조연은 아니고 걔도 저긴데, 걔는 작은 빨간 진모기. 자, 진모기 중에서 빨간 진모기인데 작은 빨간 진모기. 이대로 다 써줘야 얘가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모기가 됩니다. 그냥 빨간 진모기, 작은 진모기 아니고 작은 빨간 진모기. 중국 날개 모기, 그냥 얼룩날개 모기 아니고 중국 얼룩날개 모기 해야 말라리아, 곧 학질되는 거고요. 한 장 넘기시면 월터 리드, 브루스 나바로, 니콜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하나하나 업적들이 나오는데, 브루스와 나바로는 1903년에 채채파리, 수면병 이렇게 되는데 그냥 수면병 아니고 여기도 써주세요. 아프리카 수면병이에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꼭 얘를 써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면병이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같은 수면병이거든요. 사실 병균은 같은 병균인데 전파하는 벌레가 달라요. 채채파리가 전파하면 아프리카 수면병. 아까 잠깐 나왔던 노린재 있죠. 노린재 중에 국내에는 거의 잘 없는데 흡혈 노린재가 있어요. 흡혈은 뭐죠? 피를 빠는 노린재가 있어요. 그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일반 명사잖아. 그냥 피 빠는 노린재라는 뜻이고, 얘의 고유 명사는 트리아토민 노린재라고 해요. 트리아토민 노린재는 흡혈하는 노린재. 얘가 매개하는 질병은 아메리카 수면병이에요. 하나는 아프리카, 하나는 아메리카. 얘는 다른 명칭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몇 번 반복하면 이제, 노린재 그러면, 흡혈 노린재, 트리아토민 노린재, 샤가스병.
수면병이라고 해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니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 됩니다. 아프리카 수면병은 채채파리. 당연히 아프리카 수면병이니까 채채파리는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겠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해자가 없느냐, 사망자가 없느냐, 가끔 나온대요. 여행 갔다가, 출장 갔다가, 얘도 흡혈파리거든요. 흡혈을 당하고 걸려서 오거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비행기 화물칸이나 아니면 화물에 섞여서 애벌레나 성충이 와서 재수없게 누군가를 국내에서 흡혈을 해서 걸리는 경우. 그래서 수면병 하나 나오면 그걸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노린재, 파리 나눠가지고 명칭 다 구분을 하고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뭐 한 200~300개도 안 돼요. 100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200~300개 너무했고 100개도 안 될 거예요. 100개가 뭐야? 다 세보진 않았지만 몇십 개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보겠습니다. 분류를 왜 하느냐? 목적은 아무래도 분류를 해야 거기에 맞는 구제 방법, 방역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특성을 잡아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 생물학과 똑같아서 개, 문, 강, 목, 과, 속, 종. 그래서 속명과 종명을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런데 뭐 미생물학이나 이런 데처럼 속명과 종명을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 벌레 이름들은 그냥 우리가 쓰는 이름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요. 동물계에 속하는 절지동물문에 곤충강에 파리목 모기과의 진모기 속에 작은 빨간 진모기. 요게 일본 내음을 매게 하는 모기다.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이틀릭체로 쓰죠. 학명은. 그리고 속명은 대문자 앞에 쓰고 종명은 뒤에 소문자로 시작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된 명칭이다.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심지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명칭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만의 약속인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약속이잖아요. 학명은.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자, 곤충강이 있고 거미강이 있고 거새우강이 있는데 하나씩 일단 러프하게 일단 굵직굵직한 이 강을 먼저 보시자. 두부, 흉부, 복부. 아까 여기 썼던 머리와 가슴과 배. 세 부분. 거기다가 대안과 촉수, 구기. 자, 벌써 나오죠. 한자 용어들이. 두부, 머리 부분에는 머리와 가슴과 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대칭이고 다소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두부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한 쌍의 대안. 큰 눈이죠. 뭐 큰 눈. 한 쌍이면 눈이 두 개란 뜻이고. 거기다가 촉수. 촉수가 더듬이, 안테나. 거기다가 이렇게 촉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부분이, 이 구기는 영어로 거기 써주세요. 마우스 파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기가 입이란 뜻이잖아요. 입구자를 써서. 근데 곤충의 입은 아시겠지만 그 에일리언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외계 생명체들을 흉측하게 그리면서 입이 막 3단 분리가 되면 타타타타 막 튀어나오고 막 국물 흐르고 막 이러잖아요. 시럽 같은 거 막 흐르고. 그게 이제 곤충의 구기를 본따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영화 뭐였지? 그 콰이어트 플레이스인가에서도 그런 괴기스러운 생명체가 나와서 제가 보다가 꺼버렸는데 제가 또 무서운 걸 못 봐서.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동물이나 사람의 입처럼 단순하게 생기지가 않고 되게 복잡하게 여러 파트로 드드드드 막 분리가 되는 그런 입이어서 입이라고 안 그러고 구기라 그래요. 구기. 그래서 마우스 파트라고 하는데 구기는 어떻게 곤충의 종류마다 달라요. 그쵸. 당연히 흡혈을 하는 애들, 물어 뜯는 애들, 뭐 각각의 습성에 따라 다르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가슴에 두 쌍의 날개. 근데 파리는 날개가 한 쌍인데요. 그죠. 곤충인데. 모기도 한 쌍인데요. 예. 원래 두 쌍인데 잠자리 같은 거는 딱 두 쌍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 쌍이 퇴화돼가지고 이렇게 작게 흔적만 남아있어요. 두 개로 봐야 되는 거죠. 요 흔적을 평균곤이라고 해요. 다 이 한자 용어니까. 평균곤이 뭐겠어요? 딱 평균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아갈 때 균형을 잡게 하는.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의 꼬리 날개, 헬리콥터의 꼬리 날개. 영화 같은 데 보면 헬리콥터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뒤에 꼬리 날개 조그만 프로펠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뭐다? 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파리와 모기처럼 한 쌍 있는 애들은 평균곤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다. 퇴화돼서 없기도 함.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파리나 벼룩이나 이나 모기, 바퀴가 그렇다. 그런데 벼룩과 이는 날개가 퇴화돼서 없는 겁니다. 바퀴는 날개가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큰 바퀴들은 급하면 포덕포덕 조금씩 날고 막 이러죠. 큰 놈들 왜, 손가락만 한 애들 있잖아요. 막 갈색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벌레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막 인상 막 쓰면서 막 되게 막 소름 끼치게 좋아하시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거미강은 두흉부와 복부, 두토막입니다. 얘네들은 촉각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야. 더듬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쌍이 다리고 두 쌍이 구부의 일부. 그러니까 두흉부 외에, 그러니까 머리, 가슴 외에 부속지가 6개가 있는데 다리 외에 그 다음에 2개는 뭐다? 구부의 일부가 되어 있다. 거미들 보면 이렇게 앞에 이 갈고리 이빨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걸로 또 뭐 먹고 막 그러죠. 진드기와 거미와 그 다음에 전갈이 여기 속한다. 그 다음에 거새우강, 갑각강 얘기들은 새토막이고 촉각이 두 쌍인 게 특징. 아가미를 갖고 있는. 이쪽은 그렇게 크게 해충이 아니다시피 해서 시험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 분류가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진해 쪽은 해충으로 분류가 되죠. 왜? 독이빨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물린다면 굉장한 통증이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물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바늘 말고 송곳 같은 걸로 계속 뼈까지 뭔가 찌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희 집에 진해가 나와요. 서울 시내인데 산 아래 첫 번째 블럭에 살고 있어서 그 산이 청정 지역인가 봐요. 유기농 청정 지역인지 야산 밑에 첫 번째 블럭인데 진해가 나와요. 이렇게 습하고 장마철이고 그러면 산속에서 많이 내려와서 거실 바닥을 막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30년 넘게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막 털이 쭈뼛쭈뼛 쓰는데 진해가 굉장히 생김새가 화려하죠.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 색깔 같은 짙은 남색의 바디에 주황색의 다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엔 독립발이 있고 되게 납작해요. 많은 체절, 마디가 많고 두부는 한 쌍의 촉각, 그 다음에 독조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다리가 변형돼서 포이즌 클로가 뭐냐면 이제 독이빨이라는 뜻입니다. 클로는 발톱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독이빨이 되어 있어요. 왕진해, 땅진해, 들진해 종류가 많아요. 왕진해 이런 애들은 뭐 쥐도 잡아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곤충이 아니죠. 거의 얘네들은 괴수죠. 괴수. 그 다음에 노래기. 노래기는 진해처럼 많은 체절, 훨씬 더 많은 체절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 다리도 더 많고. 노래기는 이제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생 곤충에는 바퀴, 직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자는 무슨 시? 날개 시자. 그리고 구부는 저작형 구부. 저작은 뭐죠? 씹는 거죠. 씹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작 활동을 한다, 저작을 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씹는 거. 날개, 두쌍, 촉각은 편상. 촉각은 안테나라고 했죠.
촉각이 편상이다라고 편은 뭐? 그 주마가 편. 편충할 때 그 편자. 채찍이죠, 채찍.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그게 주마가 편. 속담. 또 편충. 편충은 윗엄이잖아요. 윗엄. 윗이 뭐죠? 채찍. 채찍처럼 생긴 기생충. 그래서 편충. 이 편상은 채찍 모양의 더듬이를 가졌다. 그래서 이렇게 긴 100마디가 넘는 긴 더듬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행에 적합한 다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주형 다리라고 해요. 바퀴벌레는 뭐 사람으로 치면, 사람으로 환산하면, 사람의 크기로 환산하면 100m를 2.6초 정도에 끊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시속으로 계산을 했더니 시속 150km가 나오더래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뭐 치타 이런 애들과 속도가 거의 같다는, 시속 150km. 그래서 맨손으로 때려잡기가 굉장히 힘든 게 그 빠른 바퀴벌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질주형 다리라고 합니다. 매미는 반시목, 역시 시는 날개 시자. 그러니까 직시는 뭐야? 날개가 곧은 날개. 반시는 날개가 반절 잘린 그런 형태. 또 볼까요? 그 밑에 막시목 있죠. 막시목. 벌은 막시목. 이 막은 뭐겠어요? 꺼풀, 막. 각막할 때 그 막. 얇은 껍질이란 뜻이죠. 그 벌의 날개 생각하시면 되겠죠. 벼룩은 은시목. 이건 뭐겠어요? 벼룩은 날개가 없다며. 근데 무슨 은시목이야? 은은 은닉하다, 은폐하다, 숨긴다는 뜻이죠. 숨어져 있다. 나비는 인시목. 이 인은 좀 복잡한 한자인데 비늘, 가루 이런 뜻이에요. 인분 그러면 그거죠.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각질 같은 거. 그래서 인시목은 딱 보니까 나비, 나방 얘네들은 어떻게 비늘, 가루 막 무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쌍시목은 날개가 두 쌍이다. 그러나 팔이 한 쌍인 건 퇴화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한자를 하나하나씩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 시간에 굉장히 많은 용어의 한자 용어들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게 한두 시간 정도 지나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용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해놔야지 그 다음서부터 진도가 잘 나가고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피로감이 있는 1교시였지만 이제 조금씩 지나가면서는 점점 쉬워지는, 재미나는, 소름이 끼치지만 재미나는, 은근 빠져드는 그런 곤충학의 해충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